2013년에 발매된 게임 중에 유로파 유니버셜리스 4라는 게임이 있다. 이 게임의 목표는 유럽 근대의 세계 각국 중 하나를 다스리면서 세계 통일 내지는 경제 승리나 문화 승리와 같이 세계 1등 국가가 되는 것이 목표이다. 비슷한 유명한 게임으로 문명이 있는데 대충 그런 류의 게임이라고 보면 된다. 유로파 유니버셜리스 4에서는 우리의 옛 조선시대도 선택해서 플레이할 수 있는데 이 게임에서 몇몇 왕들을 제외하곤 조선시대의 고증이 상당히 괜찮은 편이다. 일단 게임의 시작 연도는 1444년인데 이때의 유럽을 보면 굉장히 혼란스럽다. 특히 독일은 엄청 쪼개져 있는 걸 볼 수 있다. 프랑스는 영국과 100년 전쟁하느라 정신없고 이란 쪽에선 티무르 제국이 번성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의 조선은 어땠을까? 바로 이 상태인데 위쪽 노란색이 만주, 좌측 상하색이 명나라, 좌측 상단이 몽고 제국의 잔재이다. 일본은 각 가문들끼리 따로 놀고 있다. 이 시기에 조선시대 왕은 누구였지? 바로 조선시대 최고의 왕인 세종대왕이다. 이 게임의 능력치는 최고가 정치육, 외교육, 군사육인데 세종대왕의 능력치는 655라고 나온다. 이 게임에서 이만한 능력치를 갖춘 지도자는 헨리 4세, 악바르 대제, 프리드리히 대왕, 표트르 대제, 구스타프 대제, 우에스기 노리아키, 모리타카치카 이 정도밖에 없다. 그래서 초반 시나리오로 조선을 선택하면 세종대왕 능력치빨로 만주 재빨리 먹고 대륙 진출도 가능하다. 이쯤 되면 궁금한 게 있는데 임진왜란은 어떻게 표현했을까? 임진왜란이 발발한 1592년 9월의 조선이다. 일본의 침략에 의해 경상도, 충청도, 경기도, 황해도, 함경도까지 먹혔다. 한창 피난하고 있을 조선의 왕은 조선시대 최악의 왕 중 하나로 꼽히는 선조이다. 일본과 전쟁 중으로 뜨고 있는데 무능한 왕 아니랄까봐 능력치가 처참하다. 군사적 능력은 아예 없는 걸로 나온다. 참고로 2세대의 조선 군주들을 보면 1590년 선조, 1610년 광해군, 1630년 인조 능력치는 모두 0이라고 나온다. 아마 삼전도의 치욕적인 굴욕 때문이 아닐까? 그나마 광해군의 외교 능력은 좋게 본 것 같다. 그럼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능력치가 정치 5, 외교 6, 군사 5 정도로 거의 세종대왕급으로 나왔다. 사실 이 게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서양에서 만든 이 시기의 게임들은 대부분 일본을 높게 평가했다. 뭐 실제로도 대단한 인물이긴 하다. 입지전적 인물이기도 하고 지금도 일본 사람들에게 히데요시는 출세의 표본이기도 하니까 말이다. 그럼 임진왜란 당시의 전투 기록은 어땠을까? 육전은 대부분 패했지만 해전은 7천량 해전을 빼곤 모두 승리한다. 명량 해전을 보면 13대 333에서 승리한다고 나온다. 하지만 게임에서는 한산도 대첩과 옥포해전 승리가 더 전쟁에 결정적이었던 걸로 나온다. 그럼 이 대첩을 이끈 이순신 장군의 능력치는? 아까 이 게임의 능력치 만점이 정치, 외교, 군사 순으로 6이라고 말했는데 이순신 이름 옆에 666을 가리키는 점수가 나타난다. 그렇다. 바로 이 게임 최고의 무장 중 하나가 바로 이순신 장군이다. 삼국지로 따지면 지략까지 갖춘 여포라고 보면 된다. 이 게임에서 해군 제독 중에 이순신 정도의 무장은 넬슨 제독밖에 없다.